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 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 개념을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113을 9로 나누어라. 초등학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9, 1은 9. 11 빼기 9는 2. 3은 내려오고 다시 9, 2, 18. 23에서 18을 빼면 5. 이때 우리는 이 값을 몫이라고 하고 이 값은 나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탕이 113개가 있을 때 이를 9명이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몫이 12개가 된다는 거고 9명이 똑같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탕이 5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사탕의 개수가 나누는 사람보다 적은 수면 9명이 똑같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이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사탕 113개를 9명이 나눴을 때 한 사람의 몫이 12개고 9 곱하기 12, 즉 2, 9, 18, 9, 1은 9, 108개가 되겠죠. 이 108개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사탕의 개수가 5개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식은 113을 9로 나눴을 때 몫이 12고 나머지가 5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항식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다항식이 다른 두 다항식의 곱, 더하기, 다항식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 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다항식에도 이름을 붙여서 알파벳 A 또는 알파벳 B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특히 어떤 다항식이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다항식에 이름을 붙이고 괄호를 연 다음에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이라는 뜻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다항식의 성격을 담아서 몫의 경우에는 QX, 나머지의 경우에는 RX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다항식이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때 이 다항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항식 Px를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항식 Px를 구하시오. 다항식 Px는 다항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2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전개를 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1 x의 세제곱 2차 항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1차 항은 플러스 5x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Px를 구했습니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이런 꼴로 나타내시오. 자, 실질적으로 어떤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직접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항식 A를 나누어라. 다항식 B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다항식은 내림차순으로 모든 항을 빠짐없이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6x의 세제곱, 3차 항, 그 다음에는 2차 항을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2차 항의 자리를 남겨두고 마이너스 3x, 즉 1차 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즉, 이 자리에는 2차 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2차 항의 개수는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다항식 B로 나눕니다. 이제 이 다항식에 어떤 다항식을 곱해서 이 다항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게 될 경우에 몫은 몇 차식이 나올까요? 다시 말해 2차식에 몇 차식을 곱해야지 3차식이 나올까요? 이 자리에 오게 될 다항식은 1차식이 됩니다. 즉 AX 플러스 B의 형태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AB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곱할 때 먼저 이 항을 이렇게 분배하고 그리고 이 항을 또 이렇게 분배했었죠. 똑같습니다. A 값이 얼마여야 이렇게 분배됐을 때 6x의 세제곱이 나올까요? A 값은 6이 됩니다. 자, 분배하면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됩니다. 자, 빼봅니다. 3차 항은 없어지고 0 빼기 마이너스 6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3 빼기 6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이제 상수항을 내려서 적어줍니다. 자, 이제 상수항을 찾아볼까요? 자, B가 분배됐을 때 6x의 제곱이 나오려면 6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배했을 때 6x의 제곱 6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 6 곱하기 1 플러스 6 이제 빼보면 2차 항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7 빼기 6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1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는 식이 자, 이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차수보다 적은 차수가 나올 경우에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항식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다항식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2차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6x 더하기 6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몫이 몇 차식이 될까요? 이 몫은 2차식이 될 겁니다. 자, 최고차항은 얼마가 될까요? 3x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3x의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빼보면 3차 항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6
플러스 2x의 제곱이 됩니다. 자, 1창을 그대로 내려줍니다. 플러스 2x. 자, 얼마가 필요할까요? 플러스 2x. 이렇게 곱해서 2x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빼보면 2창은 없어지고 2 빼기 마이너스 4. 6x. 상수항이 내려오고 플러스 6이 필요합니다. 곱해주면 6x.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2. 자, 빼보면 1창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 식은 1차식.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옵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x에 대한 다항식이므로 보통 qx로 많이 쓰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경우에는 상수항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r로 표시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2차식, 그리고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오는 이런 꼴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그리고 나머지가 6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일일이 문자를 쓰는 것이 너무 번거롭죠. 또 뺄셈은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뺄셈이 아닌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몫은 2차식이고 나머지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계산은 이 다항식의 각각의 개수와 이 1차식의 상수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결정하는 것은 이 다항식들의 개수와 나누는 이 1차식의 상수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의 2차항이 결정되고 이 다항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의 1차항이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이 다항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바로 이 상수항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대로 이 몫의 개수로 올라와 있고 이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대로 몫의 1차항의 개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대로 몫의 0차항의 개수로 올라와 있죠. 자,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바로 나눠주는 이 1차식의 1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 어떤 다항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항식을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이 1차식으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대로 몫의 2차항의 개수로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3x 곱하기 2x의 제곱이 6x의 세제곱이 나오니까 이 개수가 그대로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 방법은 다항식을 x-a 꼴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게 될 나눗셈은 이렇게 나눠서 이 위에 몫이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나누어서
이 아래쪽에 목과 나머지가 나타나게끔 해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니은자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누어줄 당식의 개수만 차례대로 빠짐없이 써줍니다. 만약에 개수가 0인 항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0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1차식의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서 써줍니다. 이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기 위한 건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에 몫에 해당하는 2차식과 상수항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대로 몫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대로 내려서 적어줍니다. 자, 몫이 3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라는 거죠. 그럼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잠깐 보면 마이너스 4에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해서 나온 이 값을 빼서 계산한 것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수의 부호를 바꿔줬으니까 2와 3을 곱한 결과를 마이너스 4와 더해서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덧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부호를 바꿔줬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6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4와 6을 더하고 그 결과를 내린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수항도 이 x가 그대로 내려갔고 여기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x를 빼서 나온 이 결과가 상수항으로 올라간 거죠. 따라서 우리는 2에서 2 곱하기 2를 계산한 결과를 더해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2는 4, 더하면 6. 자, 마찬가지 이유로 6, 2, 12 더해서 내리면 순서대로 요만큼이 목 2차식이죠. 그리고 요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따라서 몫은 순서대로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나머지는 6입니다. 자, 다항식을 x-a 꼴의 1차식으로 나눌 때 유효했었던 조금 전의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시오.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a에서 이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최고차항은 그대로 내려서 적어주고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을 0과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다시 이 값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적고 이 둘을 더해서 적어줍니다. 다시 마이너스 2와 곱해주고 더해서 내려줍니다. 따라서 몫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 나머지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봤더니 나누는 이 1차식이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닙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는 r.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1차식에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이 식을 2라는 개수를 끌어내서 이 괄호 안에 1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전개돼서 이 x라는 항이 나오려면 x, 또 이렇게 전개돼서 1이라는 항이 나오려면 플러스 2분의 1. 자, 2x 플러스 1 됐죠? 곱하기 qx 더하기 r. 자,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2와 x 플러스 2분의 1을 살짝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죠.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qx 더하기 r. 자, 이 식을 이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이 다항식은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라면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는 2 곱하기 qx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r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2배의 qx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값을 2로 나눠보면 qx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보면 3차 항의 개수 2, 2차 항의 개수 3,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3, 그리고 상수항 1. 이때 이 값은 이 1차식에서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준 마이너스 2분의 1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 식에서 보면 이 1차식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즉, 이 x 더하기 1은 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용합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대로 내려주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해주면 2고 이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 자, 곱해주면 플러스 2, 더하면 3. 이때 이 2차식은 2배의 qx에 해당하므로 이 값을 각각 2로 나누어서 qx는 1x의 제곱 더하기 1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1차식에서 1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몫을 구해주고 이 값을 1창의 개수로 나눠주면 원하는 qx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누는 1차식에 1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한 몫을 1창의 개수인 a로 나눈 것이 실제 몫이 된다는 것에 유의해 주십시오.